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경찰학 포인트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고충심사위원회 및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왼쪽에는 경찰 고충심사위원회고요. 오른쪽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처리 대상을 한번 볼까요? 이걸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인사, 조직, 처우, 각종 직무 조건과 성폭력, 성희롱, 부당한 어떤 행위로 인한 신상문제, 또 관련된 고충에 관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경찰고충심사위원회와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어디에 설치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경찰고충심사위원회는 어디가 설치가 되죠? 우리 경찰 같으면 국가기사 같으면 경찰청, 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또 시도경찰청에 또 대통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자, 대통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대, 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연수원, 경찰서, 기동대, 경비함정, 즉 경감 이상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그리고 이제 우리 해양경찰 같은 해양경찰청과 또 지방해양경찰관세에도 경찰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어디가 설치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요,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합니다. 우리가 중앙인사관장기관이라고 하면 또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기관장이 되겠죠.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 사람들은 이제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이고, 중앙인사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또 행정부. 이런 것을, 이런 기관을 우리가 중앙인사관장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6급 이하 공무원은요, 6급 이하 공무원은 신규 채용에 관한 임용권자 단위로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3번이에요. 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은 어디에서 관장한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관장한다고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자, 그래서 이 설치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아, 이런 곳에 우리 경찰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눈으로 한 번, 두 번 읽어보시고요. 3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심사 대상이 되겠죠. 경찰고충심사위원회는요, 경감 이하입니다. 경감 이하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우리 경찰 계급으로 말하면 경정 이상 경찰 공무원은 중앙에서, 경감 이하 경찰 공무원은 보통에서 심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고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재심 청구도 중앙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찰고충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때는 무조건 계급과 상관없이 중앙으로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참고로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성은 어떻습니까? 구성은, 자, 지금은 이제 경찰고충심사위원회 중심이에요. 우리가 중앙 부분이 있잖아요. 중앙 부분은 이 정도만, 설치와 심사 대상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경찰고충심사위원회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성은 7명에서 15명 이내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때 민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합니다.
위원장을 제외해서 위원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회의할 때는 또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 회의할 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에서 7명 위원으로 구성이 돼요. 이때 민간 위원수는 2분의 1 이상이 아닙니다. 3분의 1 이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데요. 위원회 구성 특례입니다. 위원회 구성 특례가 되겠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소속 직원 수라든가 조직 규모, 관할 범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는 누구하고 협의한다?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수가 적다든가 조직 규모가 작다든가 관할 범위가 좁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이내 공무원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도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겠죠. 지정하는 3명에서 5명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때 의결 정도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의결 정도수는 위원회 저는 출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출석을 했으니까 저는 출석을 했겠죠. 그 중에서 과반수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 특례는 따로 알겠죠? 기억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위원장입니다. 경찰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요 누가 됩니까? 인사라든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장 또는 이에 상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위원장이 된다. 자, 그리고 위원은요 우리 2회에서 봤듯이 공무원위원이 있고 민간위원이 있어요. 자, 공무원위원은 누가 위원이 됩니까? 일단 청구인보다 계급이 높아야 돼. 그리고 설치 기관장이 공무원위원을 임명합니다. 자, 그리고 민간위원은요, 경찰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에요. 현직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학 교수는 조교수 이상이고 교수는 지금 현재 재직 중인 교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는요,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고요, 의료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민간위원 자격 요건이 되겠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죠? 2년이 되고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민간위원 해촉 사유가 밑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되겠죠?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할 수 없다. 직무와 관련된 비사실이 있다.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리고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는 회촉 사유가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간사는 몇 명이에요? 간사는 몇 명이에요? 그냥 몇 명이에요? 징계위원회도 몇 명이에요? 알겠죠? 간사는 1명, 2명인데 일반적으로 간사는 몇 명입니다. 간사는 누가 임명한다? 설치기관장이 임명한다. 고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노란색 심사 청구라든가 보완 요구라든가 그 다음에 심사 통지, 정족수, 결정서 송부, 재심 청구 기간. 자, 요런 것들은요, 여러분 그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빔을 보고, 그죠? 영상을 보고, 노란색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는 그림을 통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고충심사 절차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각 병사가요, 신상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요. 그래서 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청구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제출하면은 접수를 하겠죠. 자, 설치기관장이
접수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지체 없이 만다. 예,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심사하게 하겠습니까? 계급이 뭐예요? 경사이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왜? 경감이하는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하셔야 되고 경정 이상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갑경사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접수를 했는데 보니까 청구서가 좀 미비해요. 빠진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바로 7일 이내 보완 요구가 가능합니다. 며칠 이내 보완 요구가 가능하다고요? 7일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보완했어요. 보완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사를 해야 되겠죠? 자, 심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심사 며칠 전까지? 예, 5일 전까지 청구인 처분청에게 심사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정하겠죠? 결정은 며칠 이내 합니까? 예, 결정은 바로 30일 이내 하게 됩니다. 연장 30일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죠? 자, 연장할 때는 고충심사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돼요. 고충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죠. 결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 지체 없이 설치기관장에게 송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결과를 갑경사가 받아봤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 청구는 며칠 이내 어디로 합니까? 재심 청구는요. 예, 바로 30일 이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합니다. 30일 이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그죠? 처음에는 경찰공문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죠. 자, 의결 정도수는 여기에 나옵니다.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의결 정도수는요, 구성원 5명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해야 합의가 이르는 거고요. 그 다음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 정도수가 2원,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충심사 절차를 또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충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음에는 중앙과 경찰 고충심사위원회를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절차 부분은 우리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절차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절차를 정리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네 번째 우리 고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